일생 동안 당신이 반드시 읽어야 할 100권의 책 일당백. 일생 동안 당신이 반드시 읽어야 될 100권의 책 일당백 100번째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송표고요. 안녕하세요, 정민혜입니다. 말을 또 봤습니다. 네, 정박입니다. 드디어 100번 100회 진짜 100권. 이런 날이 오다니. 정말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여러분. 고생하셨어요 그동안. 앞으로 잘 사시고요. 건강하시고요. 네, 우리 청취자분들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하지만 고생은 끝이 아니었습니다. 네. 저희가 뭐 지난주쯤에 우리 낭독회를 하면서 또 많은 분들 만나 뵙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면서 의견을 좀 들어봤죠. 어떻게 하는 게 좋겠는가. 뭐 100권 이제 할 만큼 하지 않았는가 여쭤봤습니다만 한 분도 빠짐없이 이렇게 끝날 수는 없다. 그 의견을 저희가 저희 소수 의견을 반영하잖아요. 주로 강성이신 분들 소수 의견을 반영. 오신 분들 의견을 다 반영을 해봤더니 100권에 멈출 수는 없다는 분들이 다수 계셔서 저희가 이제 시즌 2로 한번 여러분 인사를 드리면 어떨까. 물론 이제 끝날 쯤에 다시 한번 뭐 공지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네. 또 워낙 컨텐츠가 좋아요. 아직 안 한 거 진짜 많잖아요. 책도 너무 많이 남았고. 나 이제 좀 똑똑해지려고 하는데 여기서 끝내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간다고요. 네, 그리고 또 영화도 재밌는 게 너무 많고. 그럼요. 네, 그래서 저희가 시즌 2에서는 네. 조금 더 여러분이 재밌게 느끼실 만한 컨텐츠 그런 걸로 한번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먼저 시즌 1을 깔끔하게 또 끝내야 되겠죠? 네. 네, 그래서 오늘 100번째 책 뭐 약간 예고는 하셨습니다. 네. 우리가 첫 번째로 다뤘던 사기. 네, 그걸 다시 한번 100번째 한번. 이게 뭐 시간 없어서 바빠서 지금 그냥 했던 것도 하고 재방송 이거 아닙니다. 예. 꼭 해야 될 이유가 있었던 거죠. 그렇죠. 우리 지난 시간에 플로베르 보바리 부인도 이야기 드렸습니다만 네. 그러니까 세계라는 건 사실 우연의 연속이잖아요. 특별하게 거기서 어떤 우리가 필연이라든지 의미를 찾기는 쉽지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영화를 보고 문학을 소설을 읽고 그리고 여러 가지 어떤 예술 작품을 우리가 즐기는 이유는 이렇게 무질서하고 우연의 연속인 세계 속에서 우리가 하나의 질서를 찾고 싶다. 의미를 부여하고 싶다. 그렇게 의미를 부여할 때 우리가 쓰는 수법이 반복이라든지 네. 대립이라든지 대조라든지 아니면 처음과 끝이 수미상관이라고 하죠. 그렇게 뭔가 그런 의미를 부여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이것이 결국은 필연적인 뭔가를 예고했다. 그걸 통해서 우리는 세계를 좀 더 전체적으로 총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바로 그렇기 때문에 사실 사마천 사기를 제일 먼저 다뤘다가 지금 오늘 또 시즌 1 100권 마지막에 다룬 이유는 바로 이렇게 무의미해 보이고 혼돈의 연속인 세계 속에서 일당백만의 질서를 한번 만들어 보고 싶은 그런 어떤 기하학적인 구성이라고 할까요? 네. 그러면 1편 하실 때 이미 100편째를 예상을 하셨겠군요. 아니 그건 지금 좀 이야기를 꾸며내려다 보니까 우리가 100번까지 올 거라고 생각하셨을까 정범님이? 네. 여튼 이 무의미한 혹은 무질서한 이 세상 속에서 의미를 찾고 질서를 만드는 우리 나름의 질서를 만드는 하나의 방법으로 저희가 첫 번째 책을 다시 마지막 시즌 1 마지막 책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사마천의 사기. 정민여는 이거 읽으셨죠? 뭐를 읽어? 뭘 말도 안 되는 소리. 사기하면 네. 서양에는 헤로도토스의 역사가 있고 동양에는 사마천의 사기가 있는 거. 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네. 우리나라는 우리나라? 조선왕조실록? 우리나라는 조선왕조실록이 뭐 그게 짱이죠 뭐. 우리 굉장히 그 역사서라는 거죠. 이 사기가 역사사자인가? 맞습니다. 기록할 기자. 네. 역사를 기록한. 네. 자, 그러면 사기 한번 슬쩍 들어가 볼까요? 어떻게 뭐 저 사마천부터 갑니까? 그 사마천 이야기는 우리가 근데 그 동안에도 많이 들여가지고 뭐 환관이 되었고 그런. 그랬죠. 네. 기억나요, 정영진 씨? 아, 퀴즈 그럼- 한번 들어갈까요? 아니 나는 환관 쪽은 또 내가 나름 미리가견이 있습니다. 환관이 뭐지?
넷이. 아, 넷이. 그래서 이제 그 왕의 옆에서 비슷한 일을 하는데 실제로 역사상 많은 환관들이 이제 권력에 아주 굉장히 가까이에 갔었다가 불에 손이 대기도 하고 화를 입기도 하고 혹은 뭐 그냥 오래 살기도 하고 환관들이 그게 없잖아. 그쵸. 네. 다 그런 거죠, 그거는. 뭐 근데 이제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네. 그 사마천 경우는 본래 사실 그 사고라기보다는 사고죠 뭐 일종의 한나라 무죄 임금이 있었는데 그때 흉노를 토벌하러 갔던 장군이 있어요. 이릉 장군이 그 흉노에게 생포돼 가지고 포로가 됐죠. 자 그러니까 이릉 장군의 가족을 다 처벌해야 된다. 이릉은 매국노다 이렇게 될 때 유일하게 사마천이 그 이릉을 변호를 하게 된 거죠. 그게 아니다. 그게 이제 한나라 무죄의 노여움을 사가지고 그래서 결국 이제 사형을 당하게 됐는데 당시에 법은 사형을 당하게 될 때 요참이라고 이제 허리를 베어 줬거든요. 그 말은 이제 우리 예전에 황간 포청천에 나오는 작두를 대령하라. 그거죠. 허리를 베어 죽이려면 칼 가지고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든지 아니면 50만 전을 내면 속죄가 되는 거예요. 돈 내면. 네. 아니면 또 하나의 선택지는 환관, 그러니까 거세 궁형을 당하는 거죠. 그런데 결국 이제 사마천은 아버지의 유언도 있고 네. 꼭 역사책을 서술해라. 그렇기 때문에 결국 결국 그 당시 우리가 결국 자기의 재주를 가지고 이름을 남기는 것이 가장 큰 삶의 가치였기 때문에 당대의 선비라고 할까요? 그 지식인들의 어떤 가치. 네. 그러니까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차마 자기 죽을 수가 없다. 그래서 사실 궁형이라는 것도 아주 리스키한 거거든요. 궁형을 받고 살아날 확률도 거의 한 10% 20% 아주 적었다고 해요. 아, 거세를 하게 되면은. 네네네. 그러니까 이제 왜냐하면 거세를 하고 나서 이제 잠실이라고 네. 그 따뜻한 데 있어야지 이제 회복이 되거든요. 바로 상처 아물어야 하니까.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상처 아물 때 일단 뭐 예를 들어 가지고 그 부분을 예를 들어 가지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 생식기를 어떻든 잘라내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거기에다가 이제 갈대로 이제 구멍을 꽂아 가지고 요도를 꽂아 가지고 뭐 소변 기능을 대신하고 그게 아무런 과정에서 이제 우리가 균이 감염돼 버리면 죽게 되는 거죠. 그 따뜻한 이제 그 잠실 누에를 키우는 네. 우리 잠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뜻이에요? 네, 잠실. 누에 키우는. 네네. 오. 네. 거기에 이제 뽕받침 많았죠. 그렇죠, 그렇죠. 네. 진짜? 그러니까 바로 그거를 결국 선택해 가지고 근데 얼마나 그게 모욕입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본래 형을 받는다는 것은 사대부는 형을 받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형이라는 게 뭐냐 하면 신체 일부를 잘라낸다는 게 형이에요. 형벌이라는 게. 형이라는 한자 말이 그런 뜻이에요. 그냥 감옥에 가서 있고 뭐 이런 걸 떠나서. 네, 형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내 신체 일부를 잘라내는 거예요. 아, 그게 원래 뜻이었다는 네. 거죠, 형의.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본래 우리가 유교적 가치관 신체 발부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사대부는 그걸 선택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형을 받으면 사대부는 본래 자결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원칙인데 이 마치 지금 궁형을 선택한 거는 그 목숨이 아까워서 이렇게 남들한테 비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그는 정말 모욕적이고 정말 수치고 이름에도 불구하고 본인은 내가 해야 될 일이 있기 때문에 그 어떤 수치와 모욕과 좌절을 참아내겠다는 거죠. 이 사람 사대부였어요? 관리였죠.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제 우리가 천문이라든지 그 어떤 역사라는 것을 기록하는 어떤 관리였죠. 대대로 그 어떤 태사령이라 해가 그 직분이 이어져 오는 거죠. 거의 세습되듯이. 네. 우리 정민여가 이제 궁형 쪽에 또 관심이 많을 것 같아서 내가 좀. 이 궁자가 무슨 궁이에요? 궁자가 궁궐궁자죠. 내 몸의 궁궐 아니에요? 그렇죠. 가장 핵심이잖아. 그렇죠. 생식기란 게 궁궐이잖아요. 아, 그런 걸 우리 궁형이라고 부르는 엄마 자궁이잖아요. 그 아이에 있어가는 궁궐이니까 자궁이라고 하잖아요. 궁궐이니까. 그래갖고 이제 방법이 여러 개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이제 막대기랑 종이 있으면 이제 종만 잘라내는 방울만 잘라내는 방법이 있고, 네. 그다음에 막대기까지 잘라내는 방법이 있어요. 방금 말씀하신 그 갈대 같은 걸로 이제 대를 꽂아 놓는다는 거는 이제 네. 막대기까지 자르니까 그 이제 요도 같은 게 없지. 상해질 수 있으니 거기다 이제 갈대를 꽂아 놓는 거고. 방울은 남고.
아니 그렇게 한다면 이제 방울은 뭐 남겨줄 수도 있는데 방울은 대체로 다 아마 제거하는 걸로 저는 알고 네, 있습니다. 방울을 이제 그 도려내기도 하고 그렇죠. 망치로 찢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고무줄로 이렇게 칭칭 묶어가지고 묶어가지고 근데 그렇죠. 그거 묶어가지고 괴사할 이제 때. 괴사시켜하고 떨어져 나가기도 하고. 어릴 때 네. 진짜 끔찍하다.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사실 이제 어릴 때부터 그걸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2차 성징이 일어나기 전에 그치. 작을 때 해야지 아무래도 고통도 덜 할 테니까. 뭐 그래서 이제 그런 아이들을 또 뭐 얼마 이렇게 부모들이 돈에 넘기기도 하고. 그 중국에서는 이제 그게 복건성 지방에서 그 아이들을 많이 이제 환관으로 만들었거든요. 그 지금 복건성이라는 게 광동성 바로 그 네. 옆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복건성 쪽 사람들이 이제 아이들 대체로 그 공급 루트였다. 이렇게도 기록이 돼 있죠. 네. 그냥 노예인 거네 그러면은. 그냥 노예도 아니지. 근데 이제 그 중에서도 굉장히 또 아주 어마어마한 부를 쌓은 사람도 있고 또 종종 그렇게 했는데도 그 기능이 다시 살아나서 애를 또 낳게 되는 사람도 있고. 진짜요? 인체의 신비는 대단합니다. 오, 살아나 그게? 그럼요. 그리고 이제 잘랐잖아요. 네. 자른 애를 나중에 죽으면 그 환관이 죽으면 다시 붙여서 묻어주는 게 또 있대요. 그럼 그거 보관으로 저 세상 어떻게 가서는 해놔? 이제 해야 되니까. 그래서 복원은 안 되지 당연히. 그래서 이제 다시 갖다 주는데 이게 뭐 1, 2년도 아니고 그치. 몇십 년 이렇게 지날 거 아닙니까? 썩어 있잖아. 그래서 그게 바뀌는 경우도 있고 얘게 나한테 오는 경우도 있고 내게 아닌데. 내게 아닌데 어차피 그리고 뭐 50년 뭐 70년 지나서 나한테 왔는데 그게 내 거가 무슨 의미가 그치, 있겠어요. 그치. 다 말로 비틀어져 갖고 하여튼 뭐 그렇게 해주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이제 대체로 이건 이제 내시 관련된 내용들 제가 아주 컴팩트하게 저 설명드리는 겁니다. 내시들의 하여튼 평균 연령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장수를 하죠. 뭐 심지어 그 옛날에 그 의료도 별로 안 좋은 시절에 100세 넘긴 분들도 그러니까 가장 오래 산 사람들 대체로 다 내시 환관인 경우가 그게 많아. 생식기가 없으면은 장수하는 것과 연관관계가 있어요? 그럼요. 근데 이제 재밌는 게 네. 그게 이제 지금 말씀대로 어린 시절에 네. 그렇게 이제 환관을 아예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생식기에 손을 댄 경우는 오래 사는데 사마천 같이 이제 성년이 되어 가지고 자르는 그 이후에 한 경우는 크게 상관관계가 없다 이렇게 또 나와 있죠. 네, 그래서 어릴 때 하는 분들 보면 피부도 뽀얗고 네네, 몸에 그렇습니다. 털이 별로 없고 남성 호르몬이 안 나오니까. 그치. 네. 그리고 살도 대체로 좀 포동포동 찌고 뭐 그런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내시 환관 관련해서 뭐 이 정도로. 전문가네. 내시원가 전문가네. 그리고 저 우리나라만 그랬던 건 아니고 우리나라, 중국, 그다음에 아랍 뭐 이쪽도. 내시가 있는 게 주로 동양권인 거죠? 뭐 꼭 그렇게 볼 수는 없는데 네. 근데 좀 특이한 게 일본 같은 경우는 환관이 없어요. 일본은 환관이 없고 환관의 역할을 대신했던 거는 스님들, 중들이 했죠. 그러니까 이게 또 재미있는 게 하여튼 궁중이라든지 일본은 물론 뭐 예전에 일왕 자체가 네. 권력이 없었기 때문에 환관이 없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만 권력자 주변에 어떻든 여인은 많은데 남자 신하가 있으면 문제가 생기잖아요. 스캔들이 생길 수 있으니까 어떻게든 그걸 방지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뭐 대체로 지금 많이 나타난 지역들은 아까 말씀드린 아랍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우리 중국이라든지 우리 조선 같은 경우 네. 이렇게 많이 나타나고 있죠. 근데 내 생각에 내가 내시면 아무리 그냥 어쩔 수 없이 팔려왔다 치더라도 거세시키고 거기서 그렇게 살게 하는데 왕에 대한 충성심이 생길까? 막 죽이고 싶고 막 이럴 것 같은데 자고 있을 때. 우리 원한이. 응. 근데 성욕보다 더 앞서는 게 식욕이죠. 먹고 살기 힘들어가지고 보통 그렇게 어린 가난한 집안의 자식들이 환관이 됐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좀 그 식욕이 또 앞선다고 하잖아요. 항상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오히려 그 재물 욕심이 많은 경우가 많았죠. 그 환관들 입장에서 그런 경우가 많았죠. 자, 하여튼 환관에 대한 가벼운 토막 상식 여러분께 전해 드렸습니다. 이건 이제 사마천 배경 지식 정도로 가시가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 사마천이 결국 억울한 사람이죠. 네. 그러니까 자기 일도 아니고 그리고 별로 그렇게 자기하고 친한 사람도 아닌데 그 강직한 성품 탓에 옳은 것은 옳다고 말하고 그런 것은 그러다고 말하니까 결국 이게 화를 입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예전부터 필화라고도 하고 말로 인한 화라는 게 참 무서운 거거든요. 특히나 그 동양 악플. 그렇죠. 그게 요즘은 악플이 바로 그걸로 그러니까 예전에 이 얘기도 나옵니다만 네.
그 중구삭금이란 말이 있어요. 중구삭금. 중구 삭금. 여러 사람의 입은 말은 삭금, 금을 쇠붙이도 녹여버린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말을 떠들이면 사람 죽이는 건 아무것도 아니다는 거죠. 맞아. 그러니까 또 그런 이야기도 있죠. 정삼살인이라고 정삼이라고 공자 제자 중에 아주 효성이 지극한 사람이 있거든요. 증삼. 네, 정삼. 네. 근데 그러니까 어머니는 자기 자식을 너무 믿는 거죠. 효성 지극하고 성실하고. 근데 이 정삼하고 이름이 같은 사람이 살인을 저질렀나 봐요. 그래서 사람들이 와가지고 어머니 당신 아들이 지금 사람을 죽였어요. 네. 어머니가 끄떡도 안 하는 거예요. 우리 아들은 그럴 리가 없어. 네. 근데 또 다른 사람이 와가지고 어머니 당신 아들이 또 사람을 죽였어. 끄떡도 안 하는 거야. 근데 세 번째 사람이 와가지고 당신 아들이 사람 죽였어 하니까 이 정삼의 어머니가 배틀을 짜다 말고 담을 타고 도망을 가버리는 거예요. 그 정도로 아무리 자기 자식을 믿고 하더라도 사람들이 여럿이 말을 해버리면 진짜 그런가 보다. 뭐 이런 식의 참 그런 것들이 많죠. 비슷한 말로 삼인성호 있습니다. 맞습니다. 세 명이 우기면 없던 호랑이가 생긴다는 거. 사자성어 많이 나오는데 오늘. 그러니까 이제 참 이게 우리는 그런 어떤 말이나 이런 걸로 인한 화라고 해야 되나요? 네. 그 최근에 제가 재밌게 본 영화에 그런 영화가 있었죠. 최근에 뭐 보셨어요? 최근은 아니고 지난해 본 영화에 공작. 지난해 맞죠? 공작이라고 흑금성을 다룬 현빈 영화. 나오는 거였네? 하정우. 아니 하정우 아니고 조진웅 나오는 영화. 황정민이 들렸어? 나왔구나. 황정민하고 이제 이성민인가요? 예, 맞아요. 예. 맞습니다. 예. 근데 그 어떤 내용이냐면 거기서 이제 결국 그 당시 북한의 김정일 정권에 이제 네. 바로 뭐 김정일 위원장을 만나 가지고 여러 가지 했던 여러 대북 공작 관련된 이야기가 그런 대목이 나오죠. 뭐 진짜로 그랬는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김정일 역을 맡은 그 배우가 그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갑자기 사람들이 약간 말을 했는데 자기 기분이 나빠진 거예요. 이게 딱 한마디 하는 거죠. 말을 배우는 데는 한 3년이 걸리는데 어린아이가 말을 배우는 데는 네. 입을 닫는 데는 평생이 걸려도 입 닫는 법을 못 배운다고. 맞아. 이게 진짜 어려워. 그리고 나이가 들수록 말이 많아지지 않아요, 대체로? 그렇죠. 안 해야 될 말이 맞아. 그러니까 참 그게 말 한마디 잘못하면 삼족이 와닿네요. 멸할 수 있다는 거죠. 네. 언론의 자유가 조금 더 보장되는 사회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하여튼 이 네네. 사마천의 사기 오늘 어떻게 그러면 바로 책으로 들어갑니까 그러면? 이제 구성을 조금만 설명을 책의 구성에 대해서. 이 구성이 예전에는 편년체를 해가지고 지금 우리도 보통 역사책을 보면 언제 무슨 일 일어났고 쭉 시간적으로 흘러가지 않습니까? 네. 사마천은 이제 기전체라고 새로운 역사책의 구성 방식을 스타일을 완전히 창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본기가 있어요. 본기. 본기는 뭐냐? 말 그대로 본이잖아요. 본. 이 세상의 근본이 되는 사람들의 이야기인 거죠. 왕. 제왕의 이야기, 황제의 이야기. 그리고 이 제왕이 근데 자기 혼자만 다 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네. 제왕이 예를 들어 바퀴통이라 가지고 이 세상 만사 모든 데 영향을 줘요. 바퀴가 있는데 바퀴통. 딱 우리 축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게 있으면 이 바퀴축 혼자만 갖고는 바퀴가 못 움직이지 않습니까? 그럼 바퀴 살이 있어야 되잖아요. 네. 그게 누구냐면 바로 이제 그 흔히 말하는 제후들이죠. 제후들. 제후라고 하죠. 왕의 황제 와이프? 밑에 제후. 아니. 와이프 아니에요? 그 각 지역마다 뭐 작은 왕들 같은 사람도 그렇죠. 있잖아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네. 지역을 여태우에게 영주 있긴 같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 뭐 영주 비슷한 거죠. 네, 뭐 그런 정도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봉기라는 것은 황제급으로 생각하시면 되고 네. 제후는 이제 황제 밑에 왕급 정도로 뭐 왕이라든지 좀 높은 아주 지금 말씀드린 독립적인 어떤 영주 정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게 있고 그러면 이 사람들이 이제 그러면 우리가 그럼 지금 바퀴살이 있고 바퀴통이 있고 이렇게 지금 펼쳐졌지 않습니까? 근데 이 사람들이 그러면 이것만 갖고 다 이게 굴러갈 수 있냐? 굴러갈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그러면 그걸 움직이는 어떤 그 수단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네. 그걸 우리가 말하는 제도가 되겠죠. 제도 여러 가지 어떤 문물 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 문물 제도를 기록한 게 이제 글 숫자 문자 숫자일 때 서. 네. 본기와 서. 본기 그리고 제후를 기록한 건 세가라고 부릅니다. 네. 본기, 세가, 서. 그리고 이제 그것들을 우리가 이제 공간적으로는 쭉 이렇게 공시적으로 볼 수가 있는데 이렇게 보다 보면 이게 시간적으로 파악하기가 힘들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시간적으로 쭉 이제 일종의 연대기로 쉽게 알 수 있는 게 바로 표. 표. 우리가 이제 연대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네. 크로니클. 그렇죠. 표.
그리고 결국 또 중요한 게 뭐냐면 결국 이 세상을 움직이는 거는 결국 사람이잖아요. 네. 개인이고 주체잖아요. 그러니까 본기와 세가가 아니더라도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이 세상을 움직여 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예를 들어 장군도 있고 네. 학자도 있지만 또 우리가 요즘 말로 하면 일종의 폭력배라고 해야 되나? 어떤 위협, 협객이라고 할 수 있죠. 우리 무협부 때 소강호 나오는 무협, 유협들, 어려운 사람들 그런 사람도 있고 장사꾼도 있고 이런 모든 어떤 사람들을 그 사람들이 역사를 움직여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를 만든 이제 기술한 게 바로 열전. 열전. 예, 그러니까 열전. 일반인들도 이 책에 등장한다는 거예요. 그게 아주 이 사마천 사기가 정말 탁월한 지점이라는 거죠. 지금까지는 주로 정치사 중심으로 네. 왕만을 가지고 보는데 그 정치사지 않습니까? 대체로 우리 여기는 아주 정말 다양한 인간의 모든 군상들이 다 나오거든요. 뭐 도둑도 나오고 아까 말한 의협도 나오고 돈 많이 버는 어떤 소봉해가지고 실업가들도 나오고 그리고 뭐 관리들 중에 아주 순리가 있고 아주 이제 나름 괜찮은 관리들이 있고 홍리 아주 가혹한 관리도 나오고 정말 뭐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모든 유형의 인간들은 다 나온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 체제와 구성이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사기라는 책은 전체적으로 보면 본기, 그다음에 세가, 네. 서, 표, 열전 네네. 이렇게 그게 5 카테고리가 있고.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결국 그 또 각 열전의 어떤 끝 부분마다 네. 네. 일종의 태사공 왈 해가지고 이제 본인이 사마천이 태사공이에요. 왈 해가지고 자기 코멘트를 붙이는 거죠. 이 코멘트가 아주 백미거든요. 사건에 대한 자신의 어떤 평. 그렇죠. 사건과 사람에 대한 어떤 그 코멘트가 이게 정말 아주 심오하다. 한 줄 평 뭐 이렇게 있습니까? 뭐 한 줄 평은 아닌데 아주 짤막합니다. 근데 네네. 아주 길 거보다는 짤막한데 네. 이 참 이런 어떤 코멘트라는 게 지금까지 전혀 없었던 형식이었다. 새로운 형식을 만들어낸 거죠, 이 사람이. 네네. 예전에도 물론 군자왈 뭐 이런 게 있었거든요. 네. 공자. 근데 그건 아주 정말 아주 진짜 한 줄이고 뭐 좀 그냥 큰 어떤 어떻게 보면 이 기술했던 어떤 본편의 내용을 뭐 좀 뭐라고 해야 되나 한 줄 정도로만 압축해 주는 건데 여기는 나이가 적극적으로 평가가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는 아주 역사책의 새로운 양식을 창조했다. 네. 단순한 기록이 아니라 이 사람은 이 바로 태사공 왈하는 이런 여러 가지 형식과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새로운 문학으로 거의 만든 거예요. 역사를 하나의 읽을 만한 문학으로 성화시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네. 네. 근데 개인의 이런 사견이 들어가도 되는 거예요? 역사서에? 이것은 이제 그 나라에서 네. 그 예를 들어 가지고 공적인 어떤 그 일종의 어사이먼트 그 과제를 내준 게 아니라 본인의 아버지의 유언과 그 본인의 어떤 노력을 가지고 만든 작업들이죠. 그러니까 나라에서 예를 들어 우리 조선왕조 실록을 만들 때 사초가 있고 이렇게 실록청을 만들어서 만든 게 아니라 본인이 예를 들어 가지고 낮에는 궁정에서 일하고. 임금 비위를 맞춰주고 일하고 밤에 와가지고 거의 밤잠을 설치하면서 이제 한 땀 한 땀 쓴 거에 바로 이 책인 거죠. 그럼 이거 자기 이름으로 처음에 내진 않았겠네요? 그 두지를 만들었어요. 왜냐하면 이 책은 결국 그 한무제가 자기 거시기를 잘라버렸잖아요. 한무제가 그럼 약간 독재자 같은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한무제에 대해서 그러니까 여러 가지 평가는 많이 엇갈리거든요. 어떤 사람은 한무제가 결국 한나라 이제 5대 임금인가 그런데 이제 한나라의 기틀을 완성시킨 사람이다. 아주 성군이다. 네. 그리고 아주 땅도 넓히고 저 뭡니까 우리 로마까지 장관을 보내가지고 실크로드 이런 아주 업적을 많이 세웠다 이런 사람도 있는 반면에 사마천 입장에서는 사실 천하의 원수잖아요. 그 천하의 폭군이고 홍군이잖아요. 그 사마천의 이 책 전반을 보고 있으면 한무제라는 평가는 아주 혹독하죠. 한무제는 한마디로 그 점장이라든지 네. 그 사기꾼에 빠져가지고 뭐 한마디로 형편없는 사람이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거 너무 사적인 복수심 아니냐 하는데 근데 사실 좀 그런 게 많아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관리들을 관련해 가지고 좋은 관리, 순리가 있고 홍리가 있다 했지 않습니까? 네. 그 순리에 나오는 좋은 관리에는 한무제 때 관리는 한 명도 안 들어가요. 좋은 관리는? 그러니까 결국 한무제 때는 아무런 좋은 관리가 없다는 걸 딱 비꼬고 있는 거죠. 그리고 홍리에는 대부분 한무제 때 관리들이 다 들어가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엄청나는 폭정의 시대다라는 거를 이렇게 구성해서 벌써 탁탁 해주는 거죠. 약간 좀 사견이 좀 들어가서 좀 편견이 없지 않아 있을 수도 있는. 근데 그렇기 때문에 뭐 사실은 이제 우리가 역사책을 네.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죠. 서양의 역사책은 좀 분석 위주지 않습니까? 법칙
어떤 우리가 원리를 찾기 위해서 네. 그러니까 우리가 마르크스 항상 그 인류 역사가 어떻게 왔느냐 원시 공산 고대 노예 중세 봉건 뭐 근대 자본주의 그리고 공산주의로 간다 이런 법칙과 도식을 가지고 뭐 그것도 일리가 있죠. 그런데 사마천이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역사책의 5 지금 파트 중에서 인간이 들어간 게 3파트나 돼요. 그죠? 본기, 세가, 열전. 네. 그리고 대부분의 어떤 그걸 차지하는 게 결국 열전이란 말이죠. 아. 그러면 이 사람은 정말 생동하는 인간을 역사의 중심으로 본 거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 사람은 바로 그런 그 인간에 대한 이해 없이 과연 역사가 무슨 의미가 있는가.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역사책이 대중과 많이 괴리가 됐다고 하지 않습니까? 네. 너무 어렵고 맞아요. 너무 자료가 많아지니까 막 분석적으로 고정적으로 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이 역사가 완전히 지금 누군가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파우스트에서 괴테가 그런 식으로 좀 야유를 했는데 이 역사는 건 페품인 덩어리다 이거죠. 페품의 집적장이다. 그 아무도 사람들이 읽지 않는 그런 거를 다 끌고 모아가지고 네. 이것이 역사다라고 말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그러다 보니까 지금 또 문제가 어떻게 됩니까? 너무 실정적이고 문헌 위주로 가고 증거를 찾자. 2000년 전, 4000년 전 증거를 뭐 어떤 식으로 찾아내겠어요. 결국 그럴 때 또 왜곡하자는 게 아니라 상상력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우리가 반추해보는 게 필요한데 그게 지금 너무 다 사라져버려가지고 자꾸 이렇게 메마른 역사가 되다 보니까 그 틈을 파고드는 게 누구냐. 사이비 역사학자들이 파고든다는 거죠. 그러니까 허무맹랑한 이야기를 가지고 자꾸 대중을 현혹한다든지 그래서 마치 역사 드라마에 나오는 걸 가지고 전부 다 이게 역사다 해가지고 그럼 조선왕조 실록을 만든 뭐 조선왕조 500년 이런 드라마란 말이죠. 네. 우리가 지금 역사 영화도 보면 드라마거든요. 드라마는 픽션이잖아요. 근데 그거를 우리가 지금 역사학자들이 제대로 된 역사서를 대중들하고 교류를 못 하다 보니까 그거 보고 전부 다 시험지 답안지 쓰잖아요. 이게 큰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또 역사학자들이 스스로 이 화를 불러낸 건데 이것을 극복하는 한 길이 바로 사마천의 사기에 있다는 거죠. 이건 좀 재밌어요. 그럼 읽어보시면. 사마천 사기 같은 경우는 뭐 제가 다 뭐라고 말씀드린 건데 제가 이제 소개해드리겠습니다만 네. 그 사기 열전 한 부분에는 별의별 게 다 있거든요. 영행열전 같은 경우는 임금에게 그 궁궐에 당시 이제 중국 황제 궁궐에 2 종류의 꽃이 있어요. 열매를 맺지 못하는 2 종류의 꽃이 있거든요. 네. 하나는 황간이고 하나는 일종의 남색. 이제 이 책의 표현에 달리면 동성애자들로 나오거든요. 그 당시만 보도 한 고조 유방이라든지 이 당시의 황제들이 남색을 즐겨하는 게 나와요. 여자들도 좋아하지만 그래서 신하들이 흉내를 내가 전부 다 화장을 하고 남자 신하들이 예. 그리고 막 그걸 해가지고 그게 유행이었거든요. 남자 화장을 해가지고 임금에게 좀 더 아양을 떨려고. 잘 보이려고. 예. 그래서 영행열전회가 바로 그렇게 그런 대목도 많고요. 또 뭐 골계열전해가지고 이 사마천이 아주 중요하게 생각한 게 우리가 뭐 동서양 막론으로 다 그렇습니다만 참 모든 생활이 힘들고 어렵잖아요. 옛날부터 지금까지. 네, 네. 그럴 때 결국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이거죠. 결국은 유머가 있어야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예전에 우리 그 이야기 드렸습니다만 찰리 채플린이 그런 이야기 했잖아요. 좌절과 슬픔으로 가득 찬 이 세상에서 우리가 제정신을 가지고 살아가려면 유머와 철학이 있어야 된다. 그 유머가 없으면 안 되거든요. 여기 또 골계 열전을 만들어 가지고 정말 이 쭉 그 역사에서 아주 뛰어난 정말 이 재치, 위트 넘치는 사람들 이것도 엄청 재미있죠. 그럼 그 교과서에 골개미 이런 게 거기에서 나온 건가요? 뭐 하여튼 골계 열전이라고 아예 나와 있죠. 그 재밌는 네, 그런 걸 그걸- 골개미라고 네. 표현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 해악, 풍자 뭐 이런 그렇죠. 느낌인가? 골계라는 것은 뼈니까 이제 찌는 맛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단순한 이제 유머보다 아까 말한 재치, 위트가 탁 찌르잖아요. 풍자하고 비슷한 거죠. 탁 찔러가고 사람들을 정문일침이라고 하죠. 아유 정신 반짝 들게 하면서 웃으면서 깜짝이야 이런 느낌 주는. 그러니까 이게 아주 그런 열전에 그리고 또 자객 열전. 이게 뭐 자객들 이야기 들어보면 정말 옛날에도 정말 이 사람들이 단순한 자기의 이익이라든지 네. 욕망이 아니라 정말 누군가를 위해서 그냥 목숨을 던지는 사람도 있구나. 이 세상 사람들은 정말 다양하구나. 욕망도 다양하고 뭐 정말 다양한 유형의 인간들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런 사람들 만날 때 도저히 이해가 안 간다. 이 사마천 사기 읽다 보면 그 이해가 갈 수가 있죠. 유용화가 될 수 있는 거죠. 한 2000년 전에도 그런 희한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어마어마하게 많죠. 어마어마하게 지금만 많아요. 있는 게 아니었구나. 뭐 예를 들어 가지고 네. 제가 지금 제가 이 사마천 사기에서 네. 아주 재미있게 생각한 사람이 오자서라는 사람이 있어요. 오자서. 오자서? 이 오자서는 1편 때 안 나왔던 사람이에요? 안 나왔을 거예요. 네. 오자서는
초나라 사람인데 이 초나라 자 중국의 이제 장강이죠. 양쯔강 그 하여튼 남쪽이에요. 네네. 예전에 오랑캐 땅으로 불려졌던 쪽인데 변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그게 초나라 사람인데 아버지가 아주 높은 벼슬을 했죠. 근데 아버지가 직언을 하니까 이 왕이 이 아버지를 이제 사형을 쳐야 되겠는데 문제는 이 아버지 그 밑에 아주 뛰어난 두 아들이 있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바로 그 중에 하나가 둘째 오자스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러면 얘들을 그냥 두면 큰 후환이 되잖아요. 네. 그래서 이 불러는 거예요. 일단 아버지는 죽였어요. 아니, 아버지는 이제 감옥에 있고. 네. 자 일단 너희들이 와야지 너희 아버지는 살아날 수 있다.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그런 이야기를 해요. 우리 큰 아들은 올지만 우리 둘째 아들 자손은 절대 오지 않는다. 굴복하지 않을 것이다. 네. 큰 아들은 그런 거예요. 어차피 우리가 죽는 건 맞다. 근데 지금 아버지를 살려준다는 공식의 어떤 은명이 있었기 때문에 이걸 내가 거부하는 것은 불효다. 내가 죽을 걸 알지만 큰 아들은 가는 거예요. 근데 네. 둘째는 너는 살아서 복수를 해라. 둘째는 또 장년이 자기는 절대 순순히 죽을 수 없다. 그래서 이 오자스는 결국 망명을 떠나는 거죠. 그 초나를 떠나니까 이 사람을 계속 잡으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네. 이 사람이 이 나라 갔다가 저 나라 갔다가 참 고생을 많이 해가지고 나중에 간 나라가 오나라를 가는 거예요. 그 오나라를 가가지고 오나라를 가기 전에 마지막 이제 국경 검문소에 이 사람이 노심초사를 하는 거죠. 걸릴까봐. 그래서 노심초사를 하다 보니까 하루 새에 머리가 다 백발이 돼버린 거예요. 하얗게 새어버린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그래가 암 걸린 거죠. 머리가 하얗게 새어버리니까. 아유. 그렇게 해서 오자스가 네. 이제 오나라를 들어갔어요. 네. 그래서 오나라를 들어가가지고 과연 내가 이제 초나라한테 복수를 해야 되는데 누가 나의 뜻을 이뤄줄 것인가. 그래서 발탁한 사람이 제가 정확한 이름 기억이 안 나는데 공자광일 거예요. 공자광. 공자광. 일종의 왕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때는 나라가 여러 개 있었어요. 춘추 전국 시대예요. 그러면. 맞습니다. 네. 그래서 나라가 여러 개 가능한 있었죠. 거구나. 응. 그래서 이제 그 공자광을 잡아가지고 우리 한번 내가 이를 도모해보자. 당신을 킹으로 만들어 주겠다. 음. 자 그런데 이제 지금 왕이 있는데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 내 주변에 참 기인 열사가 많다. 기인 이사들이 많으니까 꾀를 한번 내보겠다 해가지고 전제라는 사람을 불러와요. 네. 전제라는 사람이 검객인데 요리를 잘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 전제라는 사람을 요리사도 하니까 이 사람을 통해서 지금 왕을 암살하자. 어떻게 할 거냐? 일단 왕을 당신 집으로 초대를 해라. 맛있는 요리를 대접하고 싶다고. 공자광의 집으로. 그렇죠. 지금 오나라 왕을 초대를 해라. 사시미를 뜨는 거. 그렇죠. 그래서 왕이 와요. 왕이 오는데 왕도 네. 항상 불안하잖아요. 이놈이 언제 날 칠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경호원만 아무도 데리고 그렇죠. 경원도 많고 아무도 이제 칼을 들 수 없는 거예요. 내 주변에. 네. 맞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안심하고 이제 간 거죠. 그래서 이제 요리를 좀 대접하다가 야, 정말 진귀한 요리를 이 뭡니까? 물고기 요리를 대접을 하겠다고 딱 이제 네. 요리사 전제가 이걸 가져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요리사가 이제 요리를 가져와 가지고 왕한테 딱 받친 척하더니 바로 물고기 배속에 숨겨둔 칼을 꺼내 가지고 왕을 죽여버리는 거죠. 그 왕을 죽이면서 전제도 동시에 이제 왕의 경호원에서 난자가 당하지만 결국 그 경호원들이 아무리 많아도 또 공자광이 미리 배쳐낸 자기 병력이 또 경호원 다 죽이고 그 공자광이 왕이 돼가지고 합려가 되는 거예요. 합려? 예, 그 사람 이름이 이제 합력으로 왕의 이름이 합려가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바로 그래서 오자스를 이제 치러 가요. 오자스를 실력자로 이제 네. 등용하는 거죠. 그래서 오자스가 예를 들어 가지고 실력자가 됐지 않았습니까? 네. 되고 나서 결국 이제 이 왕이 합려가 또 불안하잖아요. 이 죽은 왕자들이 또 여러 명이 있지 않습니까? 복수를 할 것 같으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하니까 또 오자스가 사람을 하나 데리고 와요. 네. 그 사람 이름은 요리예요. 요리. 요리. 네, 요리. 근데 이 사람을 금객으로 해가지고 왕자 경기라고 할 거예요. 경기라는 왕자를 죽일 수 있다는데 합려가 보니까 이게 너무 황당한 거예요. 죽은 왕의 왕자 경기는 완전히 막 이게 뭐라고 해야 되나? 열받아서 지금. 아니 그리고 완전 천하장사거든요. 네. 키가 막 팔척 장신에 힘이 막 호랑이를 때려잡을 만큼 괴력의 소유자인데 데리고 온 오자스가 데려온 금객 요리는 키가 요만하고 네. 이게 뭐냐 이게 약해 빠져갖고 한 주먹거리도 안 될 것처럼 보였구나. 그러니까 이제 요리가 또 말을 해요. 아 걱정하지 마시라고. 내가 당연히 이거 저 경기를 암살하겠다. 어떻게 암살할래 이러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내가 그 경기에게 다가갈 수 있도록 자 일단 내 손목을 하나 자르고 내 처자식을 다 죽여라. 그러면 내가 이제 이 당신 하비에게 원한을 품고 내가 이 나라 오나라를 쫓겨났다 해가지고 내 그 태자에게 접근하겠다. 왕자 경기에게 접근하겠다.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아니 그럼 네가 얻는 게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처자식 다 죽이고. 필요 없다고. 나는 명예를 떨치고 싶다. 이름을 떨치고 싶으니까 나는 할 거다. 이래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이제 오자서가 이제 서로 짜는 거죠. 그래가지고 오자서가 어떤 장군을 추천했단 말이죠. 야 이제 새로운 장군으로 요리를 추천했는데 왕이 보고 야 이거 별거 아닌데 그래갖고 요리가 열받아가지고 왕을 음해하는 말을 해가지고 왕이 이놈 잡아 해가지고 손목을 하나 왼손목을 자르고 처자식을 다 진짜 죽여버리는 거죠. 그런 다음에는 이제 쫓겨난 거고 그래서 결국 그 죽은 왕의 왕자한테 접근하니까 왕자가 이제 처음엔 의심 많이 하잖아요. 나를 죽이려고 저게 네. 함녀가 보낸 자객이 아닐까 했는데 실제 조사해보니까 뒷조사를 해보니까 맞는 거예요. 그래서 친하게 지냈고 이제 아주 이제 완전 복심이 된 거죠. 네. 그래서 이제 배를 타고 다시 이제 저놈한테 복수하러 가자. 네. 이제 배를 타고 딱 떠나는 거예요. 이제 오왕 함녀를 죽이기 위해서. 네. 근데 배 안에서 이제 쭉 이렇게 같이 이제 작전 회의를 하다가 서 있다가 함녀가 이제 방심 한 틈을 타가지고 요리가 아주 키가 작고 몸집이 왜소하다 했잖아요. 함녀가 아니고 그 경기라는 왕자. 요리. 예. 그 요리는 이제 딱 경기 옆에서 네. 창을 들고 경호 비슷하게 하면서 막 같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경기가 약간 방심한 틈을 타가지고 그 작은 요리가 창을 가지고 가슴을 꿰뚫어 버린 거죠. 근데 가슴을 관통한 경기가 천하장사잖아요. 네. 끄떡을 안 해요. 그래가지고 그 작은 요리를 이제 들어가지고 물에 처박아 놨다가 다시 꺼내가지고 얼마나 작았는지 자기 허벅지에 딱 앉히는 거예요. 그 옆에 신하들은 다 죽이려고 하는데 껄껄껄 웃으면서 네. 너가 감히 나를 죽이려 하다니 넌 정말 진정한 용사다. 이렇게 딱 인정해주고 주변 부하들에게 얘는 절대 죽이지 마라. 용사는 명예를 떨쳤으니까 얘는 죽이면 안 된다 하고 경기는 죽어버리고 요리는 풀려나는 거예요. 어떻게 죽었어요 경기는? 그 창이 찔렸으니까. 예. 그러니까 남은 신하들한테 내가 죽더라도 얘는 요리를 절대 죽이지 말아라 얘기하고 죽은 네. 거예요? 용사는 그럴 자격이 있다. 이렇게 나를 죽였으니까 얘는 진짜 진정한 용사다. 천하의 나를 죽였으니까. 천하의 영웅이 나를 죽였으니까. 아이 다 뻥 같은데 이거. 가장 같은데 지어낸 얘기 같은데. 아니야. 그렇게 해가지고 결국 요리가 돌아온 거예요. 그래서 성공을 했다. 돌아왔는데 이제 그래 막 보고를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네. 왕 함녀가 야 너 원하는 거 다 주겠다. 근데 요리가 또 그런 이야기 하는 거예요. 갑자기 별로 얼굴이 안 좋아지는 거예요. 요리가. 네. 저는 그 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저는 3가지 죄를 지었습니다. 저는 제 처자식을 가족 죽이고 내 몸을 훼손했습니다. 네. 두 번째, 그 죽은 왕자가 저에게 마음을 열었는데 그 죽은 왕자의 마음을 내가 거짓으로 배반했기 때문에 나는 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저는 결국 헛된 이름을 얻기 위해서 내가 이 모든 그 짓을 다 했기 때문에 나는 이 상을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라고 말하고 칼을 꺼내서 그 자리에서 바로 자기를 버려요. 아하.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가 이상한 나오는 거예요. 사람이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근데 저 궁금한 게 지금 갑자기 그 얘기를 해주시니까 이게 사마천이 이 실제로 일어난 일을 가지고 진짜 기록한 거예요? 아니면 약간 자신의 상상력이나 아닙니다. 픽션이 들어간 거예요? 사마천은 나이 20에 천하를 주유하는 여행을 떠나거든요. 네. 그 옛날에 참 힘들었는데 그 사마천이 이제 BC 145년인가 그러니까 당시 진나라 한나라가 천하를 두고 항우와 유방이 싸움을 했었단 말이죠. 거기서 한 100여 년이 채 안 지났을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때 좀 어린 사람들이 생존해 있어가지고 그 이야기를 다 이제 생생히 이제 정언을 채록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책하고 다 비교해보고 또 사마천의 어떤 친한 친구 중에 한 명이 누구냐면 그 바로 한고조의 동서, 한고조의 이제 그 황후가 자기 처형인 거죠. 번쾌라고 아주 개장수 번쾌가 있거든요. 그 개장수 번쾌의 손자가 있었는데 그 손자하고 또 사마천이 좀 친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명문가 집에서 옛날부터 대대로 비밀 이야기들 들어오는 아무래도 그 권력과 힘이 있는 사람들이 정보가 많잖아요. 네. 그런 이야기들 많이 또 이제 들으면서 이런 비교 뭡니까 교차 크로스 체크도 하고 네네. 그래서 아주 뭐 물론 이제 부분적인 오류는 있을 수 있죠. 근데 네. 그거는 이 정도 분량의 그리고 이 정도의 중국 역사 전반을 그 당시까지 2000년을 다 다루고 있는데 네네. 이건 뭐 아주 그거는 진짜 옥의 티도 아니고 아주 뭐 사소하다 이렇게 네네. 볼 수 있어요. 이게 2000년 역사를 다룬 거라고요? 언제부터 언제까지?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사망오제라고 해가지고 그 사망오제 중국 전설상에 황제 요순 시대 이런 말 하죠. 네. 그때부터 이제 시작하는 거죠. 머리 또 깨진다 나. 요순 시대 시작해서 이제 우리가 네. 뭐 요순 임금만 들어봤잖아요. 가장 그때가 태평성대다. 좋을 때였나? 네. 태평성대. 그리고 나서 이제 어떤 나라가 됐냐면 치수를 했던 바로 하나라 우임금.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되냐면 은나라, 상나라로 불렀죠. 네. 은나라가 나오고. 근데 은나라도 전설로 했는데 19세기 말에 결국
실제 이제 각골문이 나오면서 은나라가 진짜 실제했다 그 유적에서 이제 발견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은나라가 있고 그 다음에 은나라를 멸망시킨 게 주나라고. 그 주나라가 이제 힘이 약해지면서 춘추 전국 시대가 한 500~600년 간 거죠.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결국 그 춘추 전국 시대의 분열을 끝장내고 대제국이 만들어진 게 진나라 한나라인 거죠. 아 그럼 이 사마천은 한나라 때 사람이니까 과거에 자기가 들어왔던 그 요순 임금 시대 때부터 이야기를 쫙 다 정리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 그렇죠. 사기에서. 네네. 그러면 이게 우리나라는 이때 뭐였어요? 우리나라는 이때 고조선이 멸망했죠. 언제 요순 임금 때? 아니 바로 지금 이때. 지금 사마천이 사기를 썼을 때가 바로 우리가 고조선이 멸망한 시기하고 거의 겹치는 거죠. 그럼 우린 이전에는 없었어요. 우리나라는. 기록이 없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사마천의 사기도 일부 나오고 있습니다. 고조선 관련해서. 그전에 어마어마했을 거야. 기록이 없어. 안타깝네 진짜. 어마어마. 왜냐하면 지금 이제 문명 자체는 우리가 그 요하 문명이라고 합니까? 지금까지 중국에 보통 문명이라고 할 때 황하라든지 양쯔강 요 중심으로 봤는데 네. 거기보다 더 오랜 역사가 바로 만주 지방. 네. 그래서 요하 문명이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만주 지방에 사실은 오래 전부터 사실 역사적 영국권을 주장할 수 있는 거는 우리가 흔히 고구려라고 우리가 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본다면 우리가 실제로 어떤 크게 이제 중국에서 어떤 역사를 구성하는 여러 가지 영역을 구성해 볼 때 우리 같은 경우 고구려 어떤 문화권으로 부를 수 있지 않을까? 이게 이제 김용옥 선생이 요즘 많이 주장하고 계신 거죠. 고구려 문화권을 자기는 부르고 싶다, 명명을 하고 싶다라고 하는 거죠. 그 열전에 정말 많은 분들이 등장을 하는데 네. 그리고 그 일휘로라는 인물도 일휘로. 등장을 하잖아요. 일휘로 커피를 그렇게 좋아했다면서요. 한나라 때 그 커피 원두 구하러 전 세계를 또 네. 돌아다녀서 원두를 맛있게 구해서 황제에게 바쳤더니 황제가 아주 기뻐해서 또 큰 벼슬을 내렸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네. 그 전설을 쭉 이어받아서 지금 1kg 커피가 여러분께 전 세계에서 가장 맛있는 커피를 가장 합리적인 가격에 네. 공급해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지난 저희 그 낭독회 때도 오셔서 많은 선물들도 우리 맞아요. 청취자분- 드립백 2개씩 가져가도록 이거 한 10,000원 정도 하는데 시가. 그런가요? 그 정도 하죠. 그러니까 화장품도 그 또 칸나 화장품에서 협찬해 주시고요. 카나 화장품. 카나 화장품 협찬해 주시고. 네. 맥주도. 맥주는 그 무슨 맥주였습니까? 모르겠다. 스페인 맥주. 지금 하여튼 1kg 커피 광고 시간이니까 오염시키지 마시고. 1kg 커피. 많은 분들이 이미 네. 드셔서 품질을 입증해 주셨고요. 품질 입증이 저희가 한 게 아닙니다. 네. 우리 소비자들이 직접 입증을 해 주셨고 그리고 또 그 많은 부속 선물들도 계속해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이 직접 그 혜택을 받으실 때가 됐습니다. 100회까지 했으면 이젠 하셔야지 여러분도. 그리고 우리 시즌 2에도 늘 함께 하신다고. 아유 그럼요. 강제 편입. 이 1kg 사장님은 은근히 우리가 끝나기를 기대했었다는 얘기도 있어요. 시즌 1만 하고 시즌 1만 종료하기를. 하고 힘들다 이제. 하지만 이제는 우리가 더 많이 팔아서 네. 우리 1kg 사장님도 기쁜 마음으로 그쵸. 광고하실 수 있도록 만들어드리겠습니다. 자, 1kg 커피는요 저희 포털 사이트에서 1kg 커피 검색하시거나 1 다음에 키업장을 써도 연관 검색어로 바로 1kg 자동 완성. 네, 그만큼 많이 찾으시나 봐요. 1kg 커피 포털 사이트 검색하시거나 네. 저희 게시판 공지사항란에 보시면 1kg 커피 홈페이지 링크가 되어 있습니다. 선물 세트도 아주 많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열전에 아주 재밌는 얘기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 네, 그리고 본기도 재밌는 이야기 많습니다. 그 바로 우리가 제일 재밌는 게 그리고 진시황 이야기하고 한고조 유방 이야기 네. 그리고 항우 이야기 그리고 무시무시한 잔혹 여인사가 있죠. 그 한고조 유방의 부인 여후 여치 이야기. 여치? 네네. 이름이 치죠. 이름이 여치예요? 아니 이름이 치 성이 여시니까 여치죠. 근데 이 진짜 무섭거든요. 여치 그 산 돼지로 만들었던 인간 돼지를 만들었죠. 인간 돼지로 만들었던 살아있는 사람을 인체라고 하거든요. 사람인 돼지체. 인간 돼지로 만들었죠. 인체를 만들었죠. 살아있는 사람을. 어떡해. 여우가 네. 한고조 유방의 부인인데 본래 어릴 때부터
조강지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 또 조강지처는 아무래도 좀 싫어지잖아요. 또 아니 왜냐하면 아니 유방이 제가 아니고 조강지처 싫어지시나 봐요. 아니 유방이 한 거죠. 유방이 유방이 싫어지겠죠. 왜냐하면 천하의 모든 미인을 다 자기가 거느리게 되니까 권력이 있으니까. 권력이니까. 그래서 이제 그때 총했던 사람이 척부인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부인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왜 조선에도 보면 중전이 있고 밑에 뭐 빈이 있고 여러 개 있지 않습니까? 숙빈이 있고 뭐 희빈할 때 빈도 있고 여러 개 있는데 그 소위 소용도 있고 있는데 요 어떤 품계 중에 요 상층부 몇 품계를 합쳐가지고 부인이라고 불러요. 그냥 그 이제 우리가 여황후 하듯이 여기를 부인이라고 부르거든요. 가장 총애했던 부인이 척부인이 있어요. 성이 척씨죠. 네. 이 척부인을 좋아해가지고 척부인이 아들을 낳았죠. 네. 그러니까 이 아들 여의를 네. 이제 척부인의 후계자로 세우고 싶은 거죠. 네. 그래서 이제 또 유방도 네. 아이 뭐 본부인에서 난 아들보다 이 이게 척부인이 좋은 거야. 계속 백예송사를 하니까 세우려고 했는데 이제 여우 쪽에서 네. 아주 이제 충신들 있지 않습니까? 예전부터 유방을 따랐던 네. 장량이라든지 여러 신하들을 설득을 해가지고 결국 애초에 장자를 밀어야 된다 해가지고 결국 그 무산이 됐단 말이죠. 그러니까 무산되고 나서 이제 한고조 유방은 죽었단 말이죠.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우가 피해 보복을 시작하는 거죠. 아, 남편이 있을 땐 그래도 남편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하는데 남편이 딱 가고 나서 이제 결국 자기 아들이 2대 황제 해제가 됐단 말이죠. 네. 근데 이 아들은 참 사람이 착해요. 네. 마음도 여리고. 근데 이 엄마가 어떻게 하냐면 자 먼저 척부인을 중간에 몇 가지 과정이 있으면 생략하고 네. 어떻게 복수를 하냐면 먼저 귀에다가 샘물을 부어가지고 이제 귀를 멀게 해요. 와. 그다음에 두 눈을 다 파버려요. 그런 다음에 입은 혀를 잘라가지고 말을 못하게 해요. 그런 다음에 팔다리를 다 잘라버려요. 한 그러면 번에 안 죽이는구나. 아니 그냥. 그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 다음에 이제 완전 사람이 몸뚱아리만 남았죠. 네. 이게 안 되죠. 외부 정보도 안 들어오고 내가 말도 못하죠. 네. 그리고 그것을 이제 변소에 버려놓는 거예요. 분뇨에 꿈틀꿈틀 되는 거예요. 그게. 그거를 잔인하다. 보고 나서 자기 아들을 부른 거예요. 해제를 불러가지고 저걸 뭔지 알겠냐? 뭔데요? 그러니까 저게 바로 그 잘났던 그 척부인 그년이란다. 그러니까 해제가 그걸 보고 완전 쇼크를 먹은 거예요. 네. 그래서 나는 더 이상 이런 걸 못하겠다가 그 다음부터는 해제는 완전히 이제 나는 음주가문만 하겠다. 이 충격, 우리 어머니 같은 이런 권력의 비정함에 그래서 해제는 정말 음주가문을 하다가 결국 일찍 죽게 요절하게 되는 거죠. 아들이 어마어마한 쇼크를 받은 거죠. 그 심리적 충격이. 그도 아버지의 부인이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저렇게 사람을 좀 작은 엄마 정도 되는. 네, 사람을 저렇게 만들 수 있나. 근데 이제 여우 같은 경우는 그럴 수도 있겠죠. 실질적으로 권력자가 여우가 됐는데 아무래도 자기를 좀 업신여길 수 있고 여러 가지 그거 할 수 있으니까 쫙 한번 세게 보여줘야 되는 거죠. 보복도 보복이지만 세게 뭔가 이게 결국 권력자가 가질 수 있는 것은 예전에 우리가 여러 가지 요즘 뭐 그 멕시코에 그 아즈텍 마야 어디입니까 그 멕시코 그 피라미드에서 네네. 그 사람 인신 공양 이런 게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결국 그것들도 이게 권력자들 아주 그 고대 사회에서 이 권력자는 그렇게 잔혹한 거를 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게 권력자였거든요. 그 당시에는. 그러니까 그런 식의 어떤 내 권력 이런 거야라고 선제적으로 좀 시범 케이스로 보여준 거 아닌가. 척부인의 자식들은 어떻게 했어요? 그 척부인의 자식이 여의가 조나라의 왕으로 만들었거든요. 요투튼 여기도 그거니까. 근데 척부인이 계속해서 이제 죽이려고 부르는데 한고조 유방이 죽으면서 신하에게 신신당부를 한 거예요. 너가 반드시 얘를 지켜줘야 된다. 그래서 그 조왕이라고 하는데 여의 조왕 여의인데 그 여의 밑에 성상이 계속해서 막았어요. 네. 그러니까 여우가 불러가지고 이 소환을 하는 거예요. 성상을. 야, 너 예전에 우리 아들을 그렇게 그 황태자 바꾸려 할 때 네가 그래 막아주는데 왜 갑자기 여기에 이 붙었냐? 지금 붙었다기보다 왜 이렇게 하느냐? 아니 물론 이제 황제의 그 유지니까 지켜야 된다 하지만 어쨌든 여우가 이렇게까지 하니까 더 이상 할 수가 없잖아요. 그 상태에서 딱 부르니까 자기 아들 해제가 진짜 착하다고 했잖아요. 동생이잖아요. 이복 동생. 해제가 딱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 딱 오자마자 딱 데려와서 24시간 붙어 다니는 거예요. 지켜줬구나. 꼼짝 못하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언제든지 얘를 죽일 수 있다는 걸 아니까. 그런데 마침 어느 날 무심코 이제 그 해제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외출을 한양을 갔나 그 틈을 놓치지 않고 독살시켜 버렸죠. 결국 죽었구나. 네. 그러니까 무섭죠. 그런 거. 그러니까 그 여치 무서워. 여태우. 네. 예, 여태우는 물론 이제 아주 그 비정하고 너무나 그 비인간적인 아주 사이코패스적인 모습을 보이긴 했는데 네. 만약에 그런 모습을
그 사람이 보이지 않았으면 어쩌면 사실 이제 왕이 첫 이제 나라 세운 지 얼마 안 되는 시점이니까 그러니까요. 굉장히 여기저기서 아마 권력을 노리는 사람들이 어쩌면 또 생겼을 수도 있죠. 근데 그런 것들을 좀 맞습니다. 아들을 위해서도 그런 걸 막으려는 그 악역을 어쩌면 그 엄마가 자처했을 수도 있다. 너네 다 봐라. 나 이렇게까지 할 수 있는 여자다. 내 아들 건들지 이방원 마. 같은 역할 뭐. 근데 이제 실제로 그 말씀이 맞는 게 그 네. 바로 그 한나라가 아무래도 초기에 한나라가 군국제를 해가지고 임금이 황제가 직접 임명하는 군을 이 지방도 있고 네. 그다음에 이제 예전에 주나라처럼 봉건제 하나 지방을 뚝 떼가지고 왕을 만드는 걸 섞어서 했거든요. 네. 근데 결국 나중에 얼마 안 돼가지고 칠국에 반란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실제 그런 어쩔 수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도 분명히 있었는데 네.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너무 심하죠. 비정하죠. 이건 너무 잔혹하죠. 죽이는 것까진 그렇다 하더라도 그거를 자기 아들을 불러가지고 그걸 보라고 한 게. 그러니까 그게 이제 사실 그 아들 입장에서는 그 이후로 완전히 우리가 너무 이게 트라우마가 돼버리는지 더 이상 완전 정사에 관심을 끊어버리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술과 여색에만 탐하다가 결국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또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해석하는 게 더죠. 여치가 일부러 그걸 노렸다. 이 어떤 황제가 있으면 자기가 한계가 있잖아요. 권력을 휘두르는 방식에서. 그래서 이제 아예 그 자기가 실질적인 권력을 가지기 위해서. 자기 아들 못 나서게. 그런데 그래서 사마천이 아주 뛰어난 게 바로 이 여치, 여우의 이야기를 본기에 딱 올려요. 여우 본기를. 그러니까 이 사람은 기본적으로 테러죠. 잔혹, 공포라는 것도 권력의 한 방식이라는 걸 여우는 보여주고 있다. 이것도 세계를 움직이는 근본이 되기 때문에 그런 어떤 안목이 있는 거죠. 예전에는 여자니까 안 한다. 이게 아닌 거예요. 이 사람은 여자고 뭐 하지만 그리고 이 공포의 어떤 그 정치를 했지만 이것도 세계를 움직이는 방식이다. 네. 그러니까 이 사마천의 안목이 뛰어나다는 게 바로 이런 여우도 올려주고 항우도 본게 올려준단 말이죠. 항우는 그래 따지면 완전히 이게 자기 그 한나라의 고조와 맞선 완전히 반역자 이렇게 됐는데도 불구하고 아니다 이거죠. 항우도 세계의 근본을 다툰 사람이다. 올려야 된다. 그러니까 이런 게 대단한 거죠. 우리로 치면 이런 거죠. 뭐 대한민국 역사를 교과서를 만드는데 네.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가 뭐 이승만부터 이렇게 쭉 대한민국 대통령 만드는 게 아니라 김일성이라든지 김정일도 본게 올리겠다. 왜? 이 사람들도 계속해서 우리 삶에 끊임없는 동시대 같이 악영향을 주던 살았죠. 동시대 주면 이 사람들도 중요한 인물이다. 이런데 지금 그때 그렇게 하면 난리가 났잖아요. 70년대 80년대 그렇게 하면 지금도 뭐 사실 난리가 날 텐데 사마천이 2000년 전에 그걸 한 거예요. 그러니까 대단한 사람입니다. 대단합니다. 네. 네. 자, 우리가 이제 사마천의 사기 네. 저희가 일당백 시작하면서 첫 번째 책으로 선정이 됐었고 그다음에 다시 100번째 책으로 다시 한번 선정이 됐는데 어떻게 예. 잠깐 쉬었다가 가니까 어떻게 합니까? 내용이 좀 많이 남아 있죠? 네, 많은데. 네. 걱정하지 마세요. 2부가 또 길게 가면 되니까요. 네. 그러면 저희가 잠시 쉬었다가 2부에서 사기의 아주 흥미로운 내용들 그리고 저희가 1회에서는 미처 다 하지 못했던 얘기들 워낙 이제 방대하니까 그 얘기들 위주로 100회 2부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